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유춘전 두 번째 강의를 찍겠습니다. 그래서 유독공에 대해서 총정리 시간인 거죠. 자, 줄거리는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줄거리 넣어놨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핵심 구절, 이 유춘의 높은 예술적 경지 이거 있었지만 이해를 못한다 그랬죠. 주변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핵심 정리로 바로 가시면요. 주제가 예술적 이상, 이 이상과 이를 외면하는 대중, 이 사이에서 이제 갈등과 고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어떤 이상과 좌절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예술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조선 후기 18세기를 배경으로 했고요. 한양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격은 깨달음을 주죠, 그렇죠? 또 현실 비판을 하죠. 전기. 자, 여기서 전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전기할 때 이 기자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 가전체문학에 나온다든가 전기성을 갖고 있는 비현실성 있죠. 요거랑 한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비현실적인 거고요. 이거는 여기 나왔죠. 한 사람의 일생의 행적을 건 거. 우리 그 공방전에서 배웠죠. 공방전. 바로 공방전이 바로 요 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문 소설이고요. 고전 소설이고 전개 소설이라는 거예요. 전자가 바로 이 전입니다. 그래서 전의 양식을 차용했죠. 우리 공방전 배웠잖아요. 그렇죠? 가전체문학 인과적 사건 관계가 이루어진다든가 인물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온다든가 인물의 개성에 초점을 맞춰준다든가 이런 것이 전개 소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설상 특징을 보시면 조선 후기 해금으로 이름을 떠쳤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한 소재입니다. 해금 연주가 악사 유춘의 삶을 전기적으로, 그렇죠? 전기적으로 다룬 거고요. 한 인물, 즉 유춘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겁니다, 여러분. 주제를. 또 실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극 중에 이제 사실성을 지금 부각시켜 주는 거고요. 높은 예술적 경지에 이르기 위한 기의 연마를 중시하지 않는 세태를 뭐한다?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또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하는 이 당대 현실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하는 거다. 또 독자로 하여금 진정한 예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성찬하게 하고 또 깨달음, 교훈적인 측면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또 청중의 기호에 영합하기보다는 외롭더라도 예술을 좀 더 심화해서 해야 한다는 어떤 근대적인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아셨죠? 또 인물의 말을 인용해서 현실을 막 비판하죠. 인용이 많죠. 인물의 대화. 또 전의 양식을 쓴다고 그랬죠. 이우춘의 행적. 그렇죠? 행적을 주로 설명하고요. 또 인물의 논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게 세 개로 도입, 전개, 논평으로 나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인물 서기공과 금대거사에게 우춘의 이야기를 듣고 우춘을 만나 소리의 비결을 묻게 되는 이런 과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또 해금 연주를 소재로 예술적 가치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적 가치가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 아시고요. 또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서기공, 이 서상수거든요. 원래 이름이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서울 출신이고요. 이 사람도 음악의 조예가 깊어요. 그리고 손님을 좋아하고 또 퉁소 연주의 대가입니다. 대가, 그렇죠? 또 화가이기도 하고 서화고동, 이게 옛날 그림이라든가 골동품 있죠? 이거 전문가입니다. 감식하는, 알았죠? 또 문장이 뛰어나고 고전동의 교양도 깊은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1인칭 관찰자로 등장하고요. 서기공과 이우춘의 예술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개하죠. 또 예술에 대해 새롭게 마지막에 인식하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우춘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주인공이죠. 정조 때 해금의 명수입니다. 해금하면 바로 이우춘인 거죠. 근데 이운경이 서자로 나오고요. 셋째 아들이겠네요. 노비지만 후에 송량이라는 건 양인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호용의 해금 악사가 되고요. 그 용호용 소속에서 해금잡이의 새 악수였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군악대죠, 군악대. 거기서 영조 36년에 검은고 제비 철씨, 검은고의 대가 철씨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젖대잡이 안씨, 이 젖대는 이제 대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구제비 동씨, 그리고 피리의 명가 복씨, 이런 사람을 사면육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면육각, 악기의 전문가들이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연주로 당대를 누볐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음악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금대거사의 이복 동생이 바로 이우춘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우춘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현실과에. 알았죠? 또 호공기라는 사람 잠깐 나왔죠. 이 조선 후기 약사고 해금 연주의 명인이고 이우춘과 친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또 금대거사는 뭡니까? 금대거사는 유필의 호고요. 유은경의 아들입니다. 원래 이름이 유필이에요. 유은경은 누구냐? 유시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유은경은 호입니다. 호. 아셨죠? 예, 묵과에 급제했고 신음 현감을 지낸 그러한 그 고관 대작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대비라는 설명 방식이 나왔는데 유춘과 거지의 해금 연주를 지금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예술과 상업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통점 뭡니까? 생계 유지를 하는 것 똑같죠. 또 재료가 동일하죠. 차이점 뭡니까? 사람들의 이해받는 정도가 어때요? 다르죠. 거지의 그 예술이 훨씬 더 이해를 받고 있고, 우리 그 순수 예술을 하는 유우추는 사람들의 이해를 못 받죠. 또 돈벌이도 현찮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또 기회가 탁월할수록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예, 그래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요거 있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단어 및 구절풀이로 가시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해금 연주가 형편없다는 이 서기공의 말을 듣고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해금 연주를 그만둬 버려요. 누가? 이 관찰자 나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단어와 구조를 보면요, 이 조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조예는 학문이나 예술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깊은 경지에 이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기공은 풍류적인 그런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쌀이나 한 움큼 퍼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거지의 연주에 대한 보답. 그러니까 결국 해금 연주는 거지의 연주랑 다름없다. 그러니까 나의 연주 실력을 갖다가 이렇게 비난할 때 썼죠. 거지 깐깐이 소리라고까지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연주가 형편이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음악을 모른다. 막 이렇게 비난하죠. 그러니까 뭐야? 직설적입니다. 이 서기공이. 그리고 모욕적이고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하기를 썼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또 분류와 비교를 썼죠. 설명 방식이. 악, 소각 두 가지가 있네 하면서.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또 악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의식에서 주로 썼던 정식 음악입니다. 그리고 소각은 뭡니까? 우리 고유의 전통 궁중 음악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또 사직과 문묘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직이라는 건 그냥 나라나 조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묘는 선비를 모신 사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종묘는 왕실의 사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장학원은 조선시대 음악과 무용에 관한 일을 담당한 관청이다. 문화예술부 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또 군대 세악이라는 말 나오죠. 세악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죠. 이 구성한 군악대입니다. 군악. 그리고 고치라는 거는 힘을 내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막 불어넣는 겁니다. 개선가는 뭡니까?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부른 노래겠죠. 이러한 단어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그 세악의 특징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특징. 그러니까 이런 설명 방식도 좀 알아두시면 참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을 가보실까요? 지금 저 비렁뱅이들은 쌀을 준 뒤에 떠난다. 이 말은 뭡니까? 거지의 해금 연주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동냥하러 다닌다. 그래서 거지의 음악을 저평가하는 거죠. 자네의 해금 소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니까 거지의 연주와 너의 연주는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함께 비판하는 거죠. 아셨죠?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금대거사를 통해서 이우춘의 출생과 현재 상황을 알게 됩니다. 이 나가 아셨죠? 금대거사가 말을 통해서 이우춘의 출생 내력, 그다음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실까요? 거사는 작고한 현감 유은경의 아들이었다. 이 거사라는 말은요, 숨어 사는 선비입니다, 여러분. 작고는 고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높임말입니다, 여러분. 현감은 조선시대 수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협객, 그 다음에 토벌, 아들 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유은경 인물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요,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아셨죠? 구직인 허구의 소설이지만 실제 사건이 드러난 겁니다. 협객이라는 거는 호방하고 의협심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토벌이라는 거는 무력으로 정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 둘은 거사의 이복 동생들이고요. 유은경의 서자입니다. 서자 아셨죠? 예.
그리고 이장고땡이 가서 두 아우의 몸값을 치르고 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종이라고 그랬죠. 종. 그러니까 두 아우도 종의 신분이니까 결국 뭡니까? 종의 신분인 거죠. 그래서 물건 가져오듯이 돈을 치르고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근데 큰 아우는 이제 장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은 아우는 군대에 있는 악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인과 병졸의 상황으로 지금 지내고 있다 이 얘기죠. 두 아우가. 또 용호용이라는 거는요. 임금 곁에서 가마 곁을 따라 모시는 일을 맡아보던 군용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뭐 이렇게 되겠네요. 경비대. 예. 나는 비로소 기공의 말을 기억해냈다. 기공의 말을 뭐라고 했냐면 우춘이 해금으로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지금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름난 가문의 후예다. 가문의 후예라는 것은 현감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제주, 뭔가 해금 연주의 대가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보실까? 세 번째. 나는 이우춘을 찾아가서 해금 배우기를 청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망신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찾으러 왔는데 전에 자네가 연주한 이 자네는 바로 누굽니까? 금대거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남이 누구예요? 서기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소망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연주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요. 그래서 우추는 어때요? 껄껄 웃죠. 이런 부분에서 이 거침없는 호방한 성격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를 간접제시라고 하는 거죠. 간접제시.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해금 연주에 대해서 생활인으로서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으로서의 고뇌를 갖고 있어요. 누가? 유우춘이. 그래서 이제 내적 갈등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예술인과 생활인의 겪는 이 고뇌를 유우춘이 잘 보여줍니다. 이 네 번째.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긴 참 좋죠. 네 번째가. 그쵸? 예. 자, 물정 보는 소리 마시오라고 하죠. 물정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인심, 풍정 뭐 이런 겁니다. 자, 모기가 앵앵거리고 모든 소리는 먹을 것을 구하는 목적이 똑같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 저의 해금과 거지의 해금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냐? 결국 뭐야? 똑같다. 목적이 같으니까. 그리고 비렁뱅이 음악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깔아뭉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있네요. 우리 그 이우춘이. 제가 해금을 배운 건 노모가 계시기 때문이다. 제주가 묘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시겠냐. 그러니까 묘라는 건요. 빼어나고 훌륭하다. 해금 연주 실력이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금 연주를 하게 된 해금 연주를 위해 노력한 이유가 나왔죠. 바로 경제적인 원인입니다. 경제적. 그리고 노모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저의 해금 연주는 거제의 해금 연주가 묘하지 않는 듯하면서 묘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겸손한 겁니다. 겸손. 그래서 거지의 해금 연주가 자신의 지지보다 월등히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겸손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살림은 어때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인과 예술인으로서의 어떤 고뇌, 갈등을 제시한 거고요. 현실에 대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탄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회란 말은 예술로 승화될 기예술이나 재주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야? 자신이 거지 해금 연주에 미치지 못하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온 거죠. 거지들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돈도 벌고 저축도 하죠. 그러면 왜 그러냐? 이해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를 들어주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나 그 이름을 듣고 이름만 알 뿐이지 해금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자가 몇이나. 그러니까 이해하는 자는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인용을 통해서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몰라주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우회적 비판. 남들이 알아주는 정도로만 기술 연마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비판하는 거죠, 현실을. 그러니까 완전한 예술, 그러니까 진정한 예술로서 승화할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알아주는 정도로만 기술을 연마하는 정도로만 배우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뭡니까?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점을 주죠? 반성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진정한 것이 뭔지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다섯 번째 보실까요?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알아주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 이유추는 결국 한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종실이나 대신들의 사례를 갖고 왔죠. 이 사람도 어때요? 진정한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하지 못하는 구체적 사례죠. 경험한 일화를 통해서 세태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연주를 했더니 뭐야? 망연히 멍한 태도로 그냥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을 이해하지 못해요. 또 졸면서 연주를 또 제대로 듣지도 않으니까. 아셨죠? 그리고 내가 연주하고 내가 듣다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듣는 이들이 자기의 진정한 예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셨죠? 명성은 이해하는데 실제로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지와 비교하는 걸 많이 하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는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한다면 귀한 집 자재며 풍류 있는 유명한 선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고상한 모임, 고상한이라는 건 뭐냐면 품이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한이라는 뜻이에요. 고매하고 우아하고 고결하다 뭐 이런 뜻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주 고상하고 고결한 우아한 모임에도 해금을 갖고 이제 갔어요. 근데 역시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예술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세태를 비판하는 그런 말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X, Y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술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의 모인 주변 사람들의 어수선하게 다투지만 그게 내 해금과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자 이렇게 말하기 있죠. 마지막에 물음표 찍히고 이렇게 서리법, 그렇죠? 서리적인 화법을 주로 쓰고 경어체를 사용하죠. 예, 이러한 식의 이러한 식의 말투를 써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주와 무관한 지식을 다투면서 연주를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주와 무관한 지식을 다툰다. 이게 결국 뭐예요? 예술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렇죠? 또 해강이라는 사람은 중림 7년입니다. 중국 시대. 그래서 중국 삼국 시대 위나라의 시인 겸 철학자가 바로 해강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여섯 번째. 호공기만이 유우춘의 예술을 이해한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래도 한 사람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 두 사람이 돈을 주는 일이 없다. 그 말은 둘이 연주가 뛰어나니까 또 연주가 틀린 일이 거의 없어서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내 해금을 이해하는 자는 군기밖에 없다라고 직설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한자 지음이란 한자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기지우라든가 관포지교 관련 한자 성어입니다. 지금 그대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높은 예술적 경지에 도달해도 결국 뭐다? 인정받지 못한 현실을 뭐한다? 비판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이거를 말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우춘의 그 삶의 가치관을 어디다가 주는지는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7문 단어가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 현실을 비판하는 거, 논평하는 겁니다. 이제 논평식이죠. 마지막에 우춘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는 이제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의 어때요? 정서가 안타깝겠죠. 또 우춘은 아마 효자일 것이다 하면서 이 우춘의 삶을 내가 직접 뭐한다? 평가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또 우춘이 말한 기회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자, 이 말은 지금 나가 우춘의 말을 결국은 뭡니까?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화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적 현실, 암담한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대화라는 거, 요 문장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결국은 작가 유득공 있죠, 유득공. 예, 유득공. 이분이 결국은 말하려는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선각자적인 지식인이죠, 유득공도. 그러한 이 작가의 현실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설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유춘에 대한 유춘전을 끝내고요. 여러분 복습 많이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 구독해 주시고요. 댓글 좀 달아주셔서 질문하실 거 해주시고요. 그다음 좋아요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